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몸 여기저기에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목이 아프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이 아프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그렇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통증의 원인은 크게 말해서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자전거 자세가 안 좋다. 어떻게 안 좋냐면은 자전거가 너무 자세가 내 몸이 상체가 앞으로 너무 숙여져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목도 아플 수 있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용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사토리 헤드업이라고 써 있죠. 사토리 헤드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뭔지 알아듣습니다. 매장 가셔가지고 요 얘기를 하시면 사토리 헤드업이라고 그러시면 아마 매장에서도 대부분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자전거를 탈 때 목이나 어깨나 손목이 많이 아픈 이유는 몸이 상체가 앞으로 많이 숙여졌기 때문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내 상체가 체중이 이제 손목에 많이 팔 쪽에 많이 실리게 돼서 손목이나 어깨가 아프게 되는 것이고, 허리가 또 너무 많이 숙여지면은 고개를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쳐들고 타야 되는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손목 통증을 줄이는 방법, 손저림을 줄이는 방법 해가지고 핸들 그립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요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일단 자세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는 것을 방지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핸들이 핸들 바가 내 몸에 가까우면 내 상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핸들 그립이 그리고 핸들 바가 높아져도 내 상체가 세워지죠. 그래서 핸들 바가 내 몸에 가까워지고 또는 핸들 바가 핸들바의 높이가 위로 올라가고, 이 두 가지만으로 해도 이제 상체가 많이 세워지게 되죠. 그 중에서 오늘은 요거는 핸들바의 높이를 높이는 용품입니다. 용품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거는 핸들의 높이를 올리는 부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을 스템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핸들바인데, 요 핸들바와 이 쇼크옵서버 이 포크 축을 연결해주는 이게 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체를 좀 세운 자세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스템 길이를 줄이게 되면은 핸들바가 내 몸에 가까워지면서 상체가 이렇게 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스템의 높이가 위로 쭉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내 몸이 상체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좀 자전거를 타는 자세를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를 세우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스템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요 스템의 높이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스템의 길이를 줄이는 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을 또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스템의 높이를 높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상 자전거를 뭐 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뭐 이렇게 타게 되면은 저도 굉장히 이게 뒷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전거로 국토종주도 했었는데 뭐 하루에 뭐 100km, 150km씩 타는데 아주 뒷목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100km, 150km 혹은 그 이상 타면은 굉장히 장시간 타게 되잖아요. 뭐 많이 가봤자 이렇게 장거리를 타게 되면 1시간에 한 25km 정도 그 정도 가게 되는데 100km면은 뭐 최소한 4시간 이상은 탔다는 거고 150km면 6시간 이상 탔다는 건데 자전거를 타면서 굉장히 뒷목이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문제는 그 장시간 뒷목이 아팠잖아요. 근데 그게 자전거 탈 때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씩 아프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통증이 한 달, 2달 뭐 그 이상도 갑니다. 몇 달씩 갔어요. 그때 막 구토종주 하고 막 진짜 뒷목이 아파가지고 그 통증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상체를 세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스텐 길이를 줄이는 거나 아니면 스텐 높이를 높이는 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면 혹은 둘 다를 하면 상체를 세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는 스텐 높이를 높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 자전거 핸들바 있잖아요. 핸들바가 길면 길수록, 그래서 내가 핸들바를 잡고 있는 이 손, 오른손과 왼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상체가 점점 숙여집니다. 그리고 이 핸들바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제 상체가 점점 세워져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시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내 자전거가 핸들바가 길다 그러면 허리도 숙여질 뿐더러 이게 목이 밑으로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거북목이라고 하죠. 핸들바가 길어서 오른손 왼손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 제 허리도 앞으로 숙여지고 목이 거북목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그리고 핸들바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내 허리는 세워지고 이 거북목이 이제 거북목 형상이 줄어들죠. 편하게 목도 이렇게 올려서 탈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목의 통증을 줄이는, 뒷목의 통증을 줄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이렇게 뭐 MTB다 하면은 이렇게 핸들바가 길고 그래야지 뭐 좀 자세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해서 뭐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좋기도 해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뭐 자전거가 MTB이기는 하지만 항상 산에 가서 타는 건 아니죠. MTB를 갖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은 산보다는 평지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게 핸들바가 긴 상태로 왼손 오른손 거리가 먼 상태로 몸을 많이 숙여 가지고 거북목이 된 상태로 타면은 굉장히 뒷목에 무리가 온다.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핸들바가 긴 MTB를 타시는 분들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굳이 뭐 핸들바를 짧은 걸로 바꾸시기 전에 두 양손 사이 거리를 좀 좁혀가지고 타는 거죠. 이렇게 타다가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 핸들바의 안쪽을 뭐 이제 기어 변속 레버 있는 위치라든가 뭐 그런 쪽 혹은 그 더 안쪽 뭐 그 주변을 한번 잡고 타보시면 핸들바가 길고 짧은 거에 대한 효과가 뭐 꽤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과는 약간 이제 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론적인 거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요 스텐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요 부품을 장착하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얘기를 잠깐만 또 다른 데로 세볼까요? 이 스템 있잖아요. 제 자전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템 길이가 지금 90mm짜리입니다. 이 길이가 90m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90mm다. 근데 스템을 제가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상체를 좀 세울 수 있다 했잖아요. 스템이 이거는 90mm짜리인데 35mm까지 나옵니다. 35mm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길게 늘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런 경우에는 뭐 한 110mm, 120mm, 한 130mm 그 정도짜리 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템을 길이를 늘리고 싶으면 그 정도까지 늘릴 수 있고, 스템 길이를 줄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35mm까지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5mm보다 더 짧은 거는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35mm보다 더 짧으면 이 핸들 바랑 이 포크의 이 축이랑 겹쳐지겠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짧은 거는 35mm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거리가 한 45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5mm가 나옵니다. 이 거리를 재는 이유는 왜 재냐면 저 부품을 교환을 한 다음에 40mm, 45mm 그 정도 나오는데, 부품을 교환한 다음에 이게 스템 높이가 얼만큼 높아졌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길이를 재봤습니다. 부품 교환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먼저 스템을 풀어주면 되겠죠. 스템을 풀어주시고, 스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나사도 풀어주셔야 스템이 빠집니다. 이것까지 푸는 순간 핸들이 바퀴랑 따로 놀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요게 여기 박혀가지고 스템이 위로 뽑혀 나오지 않게 고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템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혔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꼽는 겁니다. 꼽으면 되겠죠? 핸들을 잠시 내려놓고, 근데 이게 되도록이면 좀 깊이 꼽혀야 안정적이겠죠? 이게 요만큼만 꼽히면은 이게 흔들흔들 거릴 수가 있겠죠? 깊게 꼽히면 깊게 꼽힐수록 안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와셔를 한번, 스페이스를 하나 빼보고 하나를 더 빼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깊이, 최대한 깊이 꼽혀야 되니까 스페이스를 또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오, 이제 남죠. 여기가 더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조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스페이스 하나, 요 스페이스 하나 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서 하나 끼고 이거를 끼면 최대한 얘가 깊이 물고 있다. 이 포크를 최대한 깊이 물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끼면 되겠고,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래 포크에 껴있던 스페이서를 지금 2개를 뺐는데, 그리고 이거 꼈잖아요. 그런데 스페이서가 여기 사토리에도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이 스페이서예요. 원래는 이게 사토리 몸체고 스페이서가 이렇게 껴 있는 거죠. 이 스페이서도 여기 다 같이 들어있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핸들바를 조금만 올리고 싶다. 그럼 뭐 스페이스를 뭐 하나만 낀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나만 끼고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만, 여기까지만 이제 높아지는 거죠. 스템이 밑에 스페이스를 더 끼면 스템이 이렇게 더 높아지는 거죠. 좀 덜 높일 것이냐, 더 높일 것이냐, 이거는 밑에 끼는 스페이서의 개수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서는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최대한 높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도 좀 자전거를 장거리를 좀 타보려고 하거든요. 국토종주길을 한번 또 달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미세먼지도 하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 계획대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인천부터 부산까지 국토종주를 했고, 그리고 4대강 정주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인천부터 부산까지 뭐 또 그리고 4대강을 한 번 더 할지, 아니면은 그때 갔던 거 이외에 뭐 동해안 자전거 길이라든가 뭐 아니면 제주도 자전거 길 이런 데를 더 달려볼지, 그거는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국토종주를 일부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템 핸들바 높이를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최대한 전에 국토종주를 할 때 느꼈던 그 뒷목의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핸들바의 높이를 최대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서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서 스템의 높이를 최대한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길이를 보니까 이 스페이서를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또 스페이서가 뭐 더 있다 해가지고 더 끼면은 이 스템의 높이를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런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높이가 이렇죠. 지금 여기 남아있는 구간보다 이 스템의 이 높이가 살짝 높아요.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상태에서 이 스템을 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스템이 더 있다. 아까 또 뺐던 스템이 있죠. 원래 자전거에 껴있던 거. 뭐 이거를 더 꼈다. 이러면은 스템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더 높아질 수야 있겠죠. 근데 고정이 확실히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짧죠. 뭐 스페이스를 점점 더 낀다. 그래서 요만큼 남았는데 거기다가 이 스템을 이렇게 껴놓을 수는 없죠. 스템이 얘를 물고 있는 길이도 충분히 길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상체를 좀 더 세우고 싶다. 그래서 사토리를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핸들바를 더 높이면 그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핸들바에는 브레이크도 있고 변속기도 있고 여러가지 호스랑 선들이 얽혀 있죠. 이 핸들에서부터 이 호스나 이 와이어 선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 본체 자전거 프레임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들의 길이가 모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뭐 더 올린다, 사토리 헤드업을 하나 더 껴가지고 더 올리고 싶다. 뭐 핸들은 더 올릴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게 좌우 작동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 하나 정도까지 낄 수 있고 이 상태로 뭐 브레이크 선이라든지 변속기 선이 짧지 않은지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 뚜껑을 껴야 되겠죠. 아까 전에 뺐던 거는 요건데 요걸 끼면은 이제 스템이 위로 안 뽑히겠죠. 이게 껴 있었던 건데 여기 있는 게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의 상대 부품이 이 속에 있었겠죠. 너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토리 헤드업을 껴가지고 이만큼 높아졌는데 이 볼트가 길이가 요거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닿겠죠? 원래 있던 그 너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사토리 헤드업 사면은 거기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죠? 요거에 비하면은 볼트가 훨씬 길죠. 그래서 이거는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아까는 요만큼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먼저 체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옆에 있는 이 볼트보다는 뚜껑을 먼저 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를 먼저 체결을 할 경우에는 요 스템이 이게 밀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체결을 할 경우에는 밀착이 좀 덜 돼 가지고 약간의 흔들림, 유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거를 먼저 체결을 시켜 줘 가지고 요 스템과 요 스페이서들 사이 간격이 뜨지 않도록 밀착이 되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볼트 너트를 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뚜껑은
요 스템과 스페이서들이 밀착이 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 뚜껑을 너무 세게 조여주시면은 이게 부품들끼리 뭐 밀착이 되다 못해 이제 막 너무 꽉 껴가지고 이제 마찰이 심해져가지고 핸들을 돌리는 것에 좀 저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90도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스템을 열심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템 쪽에 조여야 되는 볼트가 지금 4개가 있죠. 한 번에 끝까지 볼트를 조이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 하나씩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볼트를 세게 조이면 여기만 오므러드는 게 아니라 스템이 여기도 오므러들겠죠. 여기 세게 조이고 나면은 요 아래는 좀 전에 세게 조였는데 또 느슨해져요. 그럼 거기 또 세게 조이고, 밑에를 세게 조이면 위에가 또 느슨해져요. 그러면 위에를 또 세게 조이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다 조여진 것 같습니다. 바퀴랑도 90도가 된 것 같고, 핸들바랑 바퀴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90도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4cm, 4.5cm 이 정도 됐었죠. 지금 재보겠습니다. 지금은 11cm, 11.5cm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에서 11까지 무려 7cm나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작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제가 뭐 계속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긴 했지만 땅에 내려놓고 구절이 잘 졌는지 보고, 그리고 혹시 선이 모자르지 않는지 브레이크 유압선이나 변속기 케이블이 길이가 모자라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핸들바의 높이가 굉장히 올라갔죠. 이 정도로 제 라이딩 할 때 상체를 많이 피고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